자, 안녕하세요. 임팩트 행정법 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날 요거 지방직 7급 시험, 그죠? 서울시도 같이 치러졌죠? 자,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요거 보고 온 자체가 여러분들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니까 혹시라도 결과가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그죠? 빨리 뭔가 좀 진로를 판단하시고 혹시 나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꼭 해설 강의 듣고 복귀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총평 그리고 해설 진행할 테니까요. 차근차근 하나 다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7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 시험 다 끝났잖아요. 내년 9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죠? 그다음에 다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항상 복귀가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딱 끝나고 나면은 시험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 시험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그 다음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내가 그때 이거 왜 틀렸지? 시험장에서 내가 이 순간 무슨 생각했었지?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되뇌이셔야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려면 시작이 뭐예요? 해설 강의부터죠.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정확한 문제, 진단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책형 기준으로 자, 일단 출제 경향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총론이 15개, 강론이 5문제였어요. 근데 따지고 보잖아. 그러면 총론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이걸 다시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실질적인 총론, 강론 비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총론 범위에서 풀 수 있는 게 17문제였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총론 17개, 강론은 몇 개입니까? 20개에서 17개 빼면 3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7개, 3개. 혹은 조금 이 중간 치수로 따진다면 뭐 16개 4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론 비중이 지금 국가직도 그랬고 지방직도 그렇고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강론 출제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형식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곡물과 관련된 문제는 총론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왜냐면은 9급 시험에서도 간혹가다 물어보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총론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항상 제가 가끔 시작할 때마다 충동증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13번. 그 다음에 조례관, 지방자치법 여러 가지 문제들 14번. 그 다음에 행정청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은 요거는 또 사실상 총론 지식으로도 접근해 볼 만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총론으로 한번 빼버린다면은 남은 게 요거예요. 16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통 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총론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론 지식 가지고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 2, 3. 제가 생각할 땐 3문제. 15번, 8번은 총론 지식 해결 가능했다. 그래서 강론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 자, 두 번째 최신 판례입니다. 자, 최신 판례는 2021년에 최근 판례가 한 3개 지문, 그러니까 3문제가 아니라 3개 지문 정도 등장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생소한 판례, 진짜 완전 오리지널 완전 새 판례가 아니라 기존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최신 판례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7급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최신 판례에 대한 비중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국가직도 그랬고 올해 지방직도 그랬고 그죠? 줄어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지방직을 본다고 쳐봐. 그러니까 시간을 좀 되돌려보자고 복귀를 해보자고 국가직이 치러지고 나서 보름 뒤에 뭐가 지방직 7급이 출제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때 열심히 복귀를 했었어야 돼요. 여기서 힌트가 많이 있었어.
왜냐면 출제 경향이 상당히 비슷해요. 즉 총론, 강론 출제 비중도 그렇고요. 최신 판례 출제 비중도 그렇고 각각 겹치는 지문들도 있었어요. 얘랑 비슷하게 출제된 지문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직전의 시험 문제는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 알아. 그죠? 요 시험 볼 때 아마 시간 되게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7급 시험 그냥 반짝 풀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시험을 봤어야 된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총론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자, 총론 문제. 이론을 묻는 문제, 19번 문제 있었어요. 저는 이 대기환경보전법 19번 문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당연히 강론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고 보니까 총론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그 사례 문제가 제시문이 법조문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사람을 이제 당황시킬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항상 그 얘기했죠. 법조문 보고 뭘 물어보는지, 즉 제시문을 보고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빨리 1, 2, 3, 4번의 문제 지문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 사실상 지문 읽어보면요. 기본 지식 물어봤어요. 기본 지식 진짜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본 지식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살짝 당황스러울 수 있었지만 사실상 생긴 것만 그렇지 내용 자체는 너무 뻔한 기본 이론을 묻는 지문이었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총론이 제가 이제 17개라 그랬잖아.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얘 빼고는 별로 그렇게 막 어렵다 싶은 문제들이 그렇게 막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7급 수험생들에게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느냐 총론 범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 정도 틀릴 수도 있겠죠.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실수 하나 있다고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지만 어쨌든 조금 엄격한 기준을 둔다면 총론에서는 일단 다 맞춰야 되지 않나. 17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시험은 그래도 90점 이상은 못해도 이제 85점. 그러니까 제가 물론 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당은 아니야. 그죠? 야, 너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경험적인 감이 있죠. 자, 경험적인 판단에 근거하면 이 정도 문제면 90점 넘어야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좀 두 다리 뻗고 행정법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85점 맞았다고 떨어진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론 문제. 자, 이거는 지난 국가직에 비해서 좀 더 쉽게 나왔어요. 즉 기존의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강론치고도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수도 적었고 난이도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90점 이상 확보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두 다리 딱 뻗고 좀 편안하게 결과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85점 맞았다고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제 생각으로 그렇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문제 난도가 엄청 높지는 않다 보니까요. 제가 간략하게 해설을 해드리고 그 당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랑 같이 한번 이제 소통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1번부터 가봅시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 자, 틀린 거 물어봤어요. 자, 1번은 뭡니까 이거?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어도요. 만약에 과세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위헌결정 이후의 행정처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당연히 물어보셔야 돼요. 이후의 행정처분이니까. 당연무효죠.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단 말이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결정 이후의 처분은 무효다. 근데 무효로 볼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당연무효로 가야 된다. 그다음 이번은 요게 포인트였죠.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좀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위헌결정 같은 거 생각해봐요. 헌재나 대법원이 그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니까 적용하면 안 돼 라고 뻔히 얘기를 해줬어. 뻔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 규정을 적용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위법이 어때요? 중대하고 명백하죠.
무효로 가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맞는 지문이죠. 자, 그리고 3번은 첫 줄 읽는 순간 끝났죠.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어. 그러니까 청문서는 좀 늦게 줬어. 근데 절차는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거쳤냐 안 거쳤냐. 결국에는 뭐예요? 청문 그대로 잘 진행해서요. 방어 기회도 충분히 줬어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하자가 치유되었다.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하자 승계가 안 되는 판례였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했어요. 하자 승계 되는 걸 정확하게 기억해라. 그럼 나머지는 자, 선행 처분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고요. 후행 처분이 소득세 납세 고지 처분입니다. 하자 승계 됩니까? 안 됩니까? 승계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은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틀린 것은 자, 1번.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뿐만 아니라 그에 의제되는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요건. 자, 요것도 충족해야 한다. 그래야 이를 허가한다. 무슨 허가를? 건축허가를. 맞잖아요. 이게 뭐예요? 실체 집중은 부정한다. 한마디로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으면 뭐가 의제돼요? 실시계획 인가도 의제가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의제되는 인허가예요. 그때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실체 집중은 부정된다. 즉 여기서 요구되는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고 여기서 요구되는 실체적 요건도 갖춰야 비로소 얘가 뭐가 떨어져요? 허가, 승인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요건 갖추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거부하게 되겠죠. 그죠? 1번 끝났잖아. 이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 자, 2번. 주된 인허가에 의해서 의제된 인허가입니다. 얘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첫 줄 읽는 순간. 엄청난 빈출이에요, 이거. 자, A를 받으면 B로 의제되죠. 의제되는데 뭐가 위법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위법해요. 자,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지금 이 B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싶어요. 그때 소송의 대상이 A예요, B예요? A, B죠, B. 그래서 B도 통상적인 인허가와 같다, 다르다.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해요. 의제됐을 뿐이지 절차만 간소화됐을 뿐이지 사실상 여러분들은 허가 몇 개 받은 거예요? 2개 받은 거예요. 자, 따라서 B에 대한 뭐도 가능해요? 행정청의 직권 취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쟁송 제기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요거 지겹게 봤던 내용이에요. 이거. 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부분 인허가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아니죠. 허용되는 거죠. 허용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고자 해. 즉 얘를 다투고 싶어. 그럼 뭐를 여기에 대해서 취소송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된 인허가 처분이 아니라 뭐예요?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틀린 거 빈출 정답 2번이죠. 시간 아꼈겠죠, 여러분들? 2번 찍고 넘어가면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자, 3번은 옳은 지문이죠. 이것도 빈출이었어요. 요거 뭐예요? 제목 써보면 절차 집중 우리 판례 긍정합니까? 부정합니까? 긍정하죠. 우리 판례. 즉 이 주된 인허가에서 요구되는 절차만 거치면 되고 이 절차만 거치면 되고 무슨 절차는 거칠 필요 없다. B에서 요구되는 절차는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거칠 필요 없어요. 얘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절차는 어디에 집중돼요? 주된 인허가로 집중이 된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A죠. 얘가 의제된대요. B죠. 그러면 B에서 요구되는 절차는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B 아닙니까? 무슨 절차? B 절차죠. B 절차는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랑 비교해야 돼요, 지금? 방금 봤던 2번 지문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2번 지문. 아까는 A를 승인해서 B가 지금 의제된 상황이었어요. 이 지문은. 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요거 거부. 불허가 있다.
이거 나오는 순간 인허가 의제 파트에서 주된 인허가를 거부했다 그러면은 이 판례는 뭐예요? 이건 엄청난 빈출이에요. 바로바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A가 지금 거부됐어요. 자, A가 거부되는 이유가 둘 중 하나예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거부했을 수도 있고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거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A를 거부하게 되면 B 거부라는 건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A를 거부한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얘만.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A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야. 요걸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B 불허가 처분이라는 건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않는다. 지겹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를 불허가했어요. A를 거부했어요. 근데 A를 거부한 이유가 그 사유로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즉 A 요건 갖추지 못한 그 이유뿐만 아니라 B 의제되는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 전용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어요. 즉 A 요건 갖추지 못했으니까 이거 거부할게.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존재하는 건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라는 거야. A 즉 건축 불허가 처분 얘만 있는 거고 별개로 B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 이런 거 B 거부 처분 이런 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빈출. 맞는지. 자, 3번입니다. 행정입법. 틀린 것은 행정기관 내무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은 뭐가 아니에요? 법규가 아니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자, 따라서 행정규칙은 자, 공포가 뭐가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 효력 요건이 아니다. 맞죠? 법규 명령은 공포돼야 돼요. 그래서 공포 후 20일 경감이 효력이 발생해요. 하지만 행정규칙은 공포가 성립 내지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설령 공포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공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수명기간에 그냥 도달만 하면 즉 공포는 안 됐어도 도달만 되면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기본기. 맞죠?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있어요. 자,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에요. 공포 없어도 행정규칙은 발생해요. 효력 발생해. 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단 우리 행정 절차법에서는 요것도 기억하세요. 요것도 에서는 자, 처분 기준 이거 행정 규칙이죠. 처분 기준 매뉴얼 이 처분 기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요거까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처분 기준을 공표하도록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거 공표 안 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 처분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 의무 불이행이지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100번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구체적인 권리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재정 여부는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겹게 나온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올해 마지막 시험이니까 내가 하는 거 이거. 그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올해 마지막 시험이니까 하는 거예요. 해설 강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자, 법이 있어. 법이 있고 집행행위가 있다. 그죠? 집행행위가 있다고 할 때 우리 법을 앞에 추상적이란 말을 쓰죠. 추상적. 그리고 집행행위는 구체적이라고 하죠. 요거 중에서 이제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처분. 자, 그때 행정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여러분들? 행정소송의 대상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죠. 요게 행정소송의 대상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럼 대표적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죠. 그럼 부자기업 확인 소송은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처분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지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거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행정입법을 하지 않았어. 행정입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를 제기했습니까? 우리 공부할 때.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죠. 헌법소원.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 빈출이었어요. 요거. 부자기업 확인 소송 대상은 요거지 요게 아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형에서 제재적 처분 기준을 두고 있다. 자, 얘는 법규명령 형식인데 법규명령 형식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행정규칙의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 행정규칙으로 봤죠. 형식이 불형이라도 얘를 행정규칙에 불과한 걸로 봤습니다. 맞잖아요. 자, 불형에서 수익적 처분 기준, 인허가 처분 기준을 담고 있으면 법규명령. 불형에서 뭐 제재 처분 기준을 담고 있으면 얘는 뭐로 본다?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위법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는 뭐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법규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얘를 정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불형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률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하신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행정규칙에 부합한다 처분이 곧바로 적법한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에 위반했다고 해서 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요? 어쨌든 4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다가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다. 그럼 끝났지. 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괄적인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 요보 내지 의회 요보 원칙은 적용돼야 안 돼요? 이거는 적용되는 거지. 정리해보면 자, 요 문구 나왔어.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위임을 한다. 자, 그때 다시 1번 뭐는 적용 안 된다? 포괄 위임 입법 아이고 이거 지우고 써야겠다. 자, 다시 1번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다만 뭐는 적용돼요? 법률 유보 내지 의회 유보는 적용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자, 위임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에 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국회가 어느 정도 대강은 다 정해놓고 위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정답 4번. 그 다음에 네 번째. 옳지 않은 것은. 야, 이거는 과징금에 관한 행정기본법 문제로 지금 처음 등장한 거예요.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행정기본법 볼 때 얼마나 강조했던 거야 이게. 이게 최초 출제인데 제가 미리 이미 예상을 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곧 제가 그 온라인 그 본사에 연락해서 이거 광고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처음 출제됐는데 내가 너무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잠깐만 한번 요거 법조문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기본법 28조에서 과징금 기준을 두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액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이 문구를 본다면요. 행정기본법만 가지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행정기본법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개별 법률이 제정되면 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는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별법상의 별도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한 개별 법률이 따로 있어야 된다면 그 법률에서 어떤 것들을 규정해야 되는지, 과징금에 근거되는 법률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뭐 해야 된다? 규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2항에서. 그러면서 제가 다른 거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이거 다 어떻게 외우냐. 근데 하나는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상한액. 그리고 이 제가 색깔 표시한 거, 음영 표시한 거 있죠? 이거는 제 기본서에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앞에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 이 법조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개별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과징금에 근거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우리 행정기본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기본법 28조 1항에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행정청은 직접 이 규정, 즉 행정기본법에 근거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에이, 틀렸지. 없다고. 다시 뭐라고? 법조문 봐봐요. 다시 법조문 뭐라고? 법률로 정하는 바 있더라.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얻다가 개별 법률에다 맡긴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2번 정답이죠. 수업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과징금 앞에 가면은 행정강제 있죠. 뭐 대집행, 이행강제금, 그죠? 뭐 강제징수, 그죠? 전부 다 마찬가지야. 전부 다 뭐라고 되냐면 법률로 정하는 바 있더라. 그러면 행정기본법에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겠네요? 안 된다니까요. 법조문 읽어보세요. 법률로 정하는 바 있더라.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2번.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변형된 의미의 과징금. 영업을 정지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불편을 입으니까 영업정지하는 대신에 과징금으로 때우자. 이게 변형된 의미의 과징금이었어요.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이에 가름하는 뭐 할 수 있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거? 재량이죠. 자,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반자의 고의가실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이게 뭐와의 차이점이었어요? 행정벌과의 차이점이었죠. 행정벌과 제재적인 뭐예요? 이거는 행정처분이죠. 과징금 부과 처분은 뭐라고요? 행정처분이에요. 제재적인 행정처분. 행정처분과 행정벌. 행정벌에 뭐가 있었어요? 행정형벌과 과태료 있었잖아요. 차이점이죠. 얘는 고의가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국가직에서도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자, 다시 제재적인 행정조치죠. 제재적인 행정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해지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고의가실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꼭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 누구에게?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다만 의무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하지만 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행정벌은 고의, 과실이 필요하죠.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형벌도 마찬가지고. 자, 비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갈게요. 틀린 것.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처분서의 문헌만으로는 어떤 처분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어때요? 불분명하니까 법원이 뭐 할 수 있어요? 처분서의 문헌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신 판례 때 살짝 한번 읽어드렸던 판례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 뭐 당연한 거지. 그죠? 그럼 두 번째. 고시의 방법으로 처분을 해요.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그럼 처분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데 당연히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죠.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처분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빈출.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청문 실시 사유가 뭐였어요? 청문 실시 사유. 이거 국가직 해설에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7급 시험. 그대로 또 나왔던 것 같아요. 청문 실시 사유 몇 가지? 3가지. 그죠? 법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그죠? 행정청이 이거 청문 좀 해야 되겠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3가지의 처분. 어떤 처분? 취소, 박탈, 취소. 요런 처분이 나오면 뭐예요? 청문을 해야 되죠. 과거에는 이게 청문 신청 사유인데 이제는 이런 처분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청문을 한다예요. 해야 한다. 그럼 이렇게 3가지 사유예요. 이런 종류의 처분, 행정청이 필요할 때, 법에서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법은 무슨 법이다? 강행규정이다.
자, 따라서 법에서 청문을 하라고 했으면은 청문을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청이 당사자랑 야, 우리 그냥 청문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협약 맺어가지고 청문을 탁 배제해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설령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뒀대요. 그럼 이거 갖고 청문 이제 실시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잖아. 이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돼요. 즉 청문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이러한 조항을 둬도 지들끼리 지금 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틀린 거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정답은 이제 3번입니다. 자, 네 번째 공무원 징계 절차예요. 그래서 징계 심의 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려고 그래요. 변호사가 이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징계권자가 지금 막은 거예요. 변호사 못 들어오게.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하자 있죠, 이거. 징계 절차에 변호사 대동을 못 하겠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자, 위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절차자가 있는 거죠. 입회를 시켜야 되는데 못 시켰으니까, 그죠? 취소돼야 됩니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테 보유 관리했으나 후 정보가 남긴 문서 등이 폐기해서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뭐야? 공공기관이 반드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여야 돼요. 근데 없으면 공개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거 누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공기관이었죠. 빈출. 자,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거. 회의 관련 자료, 회의록. 뭐예요 이거? 비공개 대상 정보죠. 이거 비공개 대상 정보. 포함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얘는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요거는 또 지난 우리 그 2주 전에 7급 시험에서 또 나왔던 거예요. 그죠?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송. 즉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니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소송에서 뭐 증거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이 아, 얘가 비공개 대상인지 공개 대상인지 이 정보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어떻게 했어요? 정보를 법원에다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증거로서. 자, 그러면 법원이 이 증거를 받아본 다음에요. 다시 이 증거물을 사본을 누구에게 줘요? 청구권자, 즉 원고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 법원이 증거로 받아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법원에서 증거물로 보게 되었죠. 그럼 공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공개된 걸로 보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보긴 맞지만 이건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개 방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런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개로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에 소의 이익은 있어요, 없어요? 유지되는 거죠. 만약에 공개가 된 걸로 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취소 소송이 진행될 필요가 없죠. 목적 달성됐으니까. 하지만 공개된 걸로 봐야 돼, 안 된 걸로 봐야 돼. 여전히 공개 안 된 걸로 봐야 돼요. 소의 이익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이거 했던 거잖아요. 정보를 공개는 해줬어요. 공개는 해줬는데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나는 4번 복제물을 요구했는데 열람만 허용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부 거부. 청구권자는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공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공개는 해줬는데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면 뭐야? 일종의 선택권을 씹은 거니까 일종의 일부 거부입니다. 그럼 다툴 수 있어 없어요? 다툴 수 있죠. 일종의 거부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는 정보공개 청구 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 옳은 것은 자, 보조금 거부 결정. 돈 주는 거예요. 이런 건 보통 뭘로 가야 되겠어요? 재량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금 거부 결정을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자,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판례 이런 수익적인 행위는 재량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매너 있게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할 때 부과할 수도 있다. 그죠? 상대방과 협의해서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부과할 수도 있다. 빈출. 자, 그 다음 3번
지겹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지겹게 나온 거야. 그죠? 주된 행정회의가 있어요. 여기에 뭐를 붙였어요? 부담을 붙였어요. 근데 부담이 위법해요. 부담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기부채납 부관이었거든? 기부채납을 지금 이행했어요. 이행을 한 거야. 즉 증여를 한 거죠. 증여 같은 거. 자, 그때 얘랑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별개의 독립설. 얘가 무효라고 증여까지 무효로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얘는 어떻게 따지는 건데, 효력을? 별개의 법리로 따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법에는 차고 취소 규정. 즉, 얘가 위법했으면 이거 안 했을 텐데 라는 차고 취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민법 109조에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 취소할 수 있어요? 부담의 효력이 없을 때. 얘가 이미 무효이거나 뭐 취소되어 있을 때. 이미 취소되었을 때. 근데 만약 얘가 무효가 아니야. 그리고 아직 취소가 안 됐어. 위법하지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는 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기부채납을 이행해서 증여를 했다고 할 때 얘를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야. 아직까지는. 이게 이미 취소돼야 요것도 뭐 할 수 있어요? 민법의 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아직까지 기부채납 부관은 이 기부채납 부관은 위법하긴 하지만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위 부관으로 인해서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직까지는 중요 부분에 착오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맞는 지문이죠.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첫 줄 읽으면 끝난 거야. 부담은 언제를 기준으로 적법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그러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이 부관이 적법했다면 나중에 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더라도 곧바로 이 부관이 위협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위협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 부담은 곧바로 위협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틀렸죠. 정답 3번. 자, 8번. 곡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1번은 너무너무 빈출이죠. 강론 문제에서 엄청나게 빈출이에요. 곡물에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되는지를 물어봤는데 포인트. 곡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인접주민이라 하더라도 고양된 일반 사용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많이 나왔던 거. 그 다음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돼서 사실상 대제화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공용 폐지가 없어요. 그러면 법률상 더 이상 공유수면서의 성질이 보유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걸로 공용 폐지가 없는 이상 곡물로서의 성질이 소멸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 빈출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총론에서도 간혹가다 나왔던 지문이에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자, 2번이죠. 그 다음 요 곡물,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일반 재산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용 폐지돼서 이제는 일반 재산이다. 더 이상 행정재산이 아니다. 라는 입증 책임은 누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 그죠? 자, 그 다음 하천의 점용허가권입니다. 이거는 특허죠. 특허에 의한 곡물 사용권입니다. 자, 근데 우리 요것도 예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대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기출. 이 곡물 사용권, 특허에 의한 곡물 사용권도 일종의 뭐에 불과하다? 채권에 불과해요. 해설 강의 할 때도 했던 거예요. 예전에. 채권. 채권은 뭡니까? 그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럼 누구한테만? 하천의 관리 주체.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지 대세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뭐는 아니다. 물권이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죠. 그죠?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만 돈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이게 채권이거든. 그 친구가 아닌 엄한 사람들 붙잡고 돈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돈 빌려줘 놓고? 안 되죠. 그게 채권이야. 하지만
만약에 요 리모컨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그럼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어때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이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가져가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물건이에요. 얘는 뭐에 불과하다? 채권에 불과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집행 나왔습니다. 틀린 걸 물어봤어요. 자, 관계법령상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대집행 방법으로 뭐를 할 수 있어? 건물 철거, 즉 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법원에다가 의무 이행을 구하지 마라. 지겹게 나온 거죠, 이것도. 네가 자력 집행할 수 있으면 법원에 의한 타력 집행 구하지 마라. 그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죠. 자, 대집행 마지막이 뭡니까? 개통실비, 비용징수예요. 자, 비용징수와 관련해서는 뭐가 가능해요? 강제징수가 가능하죠, 행정청이. 그럼 강제징수하면 되는 거지. 굳이 법원에다가 이런 거 소송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알아서 해라, 징수. 그죠? 그 다음 포인트 3번. 건물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자, 건물 점유자와 동시에 철거 의무자가 이게 동시에 같은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야 철거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예요? 퇴거 조치요. 퇴거 명령.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예요? 대집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됐어요? 건물 철거를 할 수 있을 때야. 즉 대집행을 할 수 있을 때야. 즉 대집행의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 법적 근거하고 대집행을 하실 때 부수적으로 뭐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수적으로 뭐도 할 수 있다? 퇴거 조치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점유자에 대한. 원래 퇴거 조치를 하려면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별도의 법적 근거 내지 집행 권한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부수적으로 동시에 뭐까지 할 수 있다? 요 퇴거 명령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얘가 얘일 때. 즉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철거 의무엔 퇴거 의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맞는 집. 빈출이죠? 그럼 정답은 뭡니까? 4번입니다. 4번. 근데 문제는 4번을 읽으면 안 되겠지만요. 당연히 3번까지가 빈출이니까 4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얘도 빈출이에요. 그죠? 금지 규정이 있어요. 금지 규정은 부작위를 부과하는 거죠. 뭐뭐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건축법이라는 게 있고 이 건축법에서 뭐를 금지하고 있어요? 위법 건축, 즉 무허가 예를 들어서 증축을 금지하고 있어요. 무허가 증축을 금지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무허가로 증축을 했어요. 위법하죠? 자, 이 상태에서 행정청이 대집행할 수 있습니까? 철거 대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만 가지고 이 금지 규정만 가지고 못하죠. 못해요. 자, 무허가 증축 건물이 있다고 할 때, 즉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거죠. 부작위 의무 위반, 그죠? 자, 그때 얘한테 별도로 뭐를 명해야 돼요? 별도로 얘한테 시정 명령을 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의무를 부과해야 돼요. 자기 의무, 그죠? 자기 의무를 부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기 의무를 불이행할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집행이 가능해요. 대집행은 뭐라고 했어요?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그걸 불이행했을 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일단 부과를 해야 돼요.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 거야.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만 가지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별도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돼. 그러면 부작위 의무, 즉 금지 규정 위반만 가지고 그 위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기 의무 도출권, 자기 의무가 도출된다 안 된다? 자기 의무 명령권이 그 권한이 도출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죠? 자, 법령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즉 금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금지 규정. 이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금지 규정으로부터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청의 처분 권한이 당연히 도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자기 의무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그 금지 규정에 근거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없다? 못하고 당연히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니까 대집행할 수 있어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자, 10번 사인의 공포행위. 자, 이것도 너무 빈출이죠. 어업신고. 어업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반드시 수리가 있을 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맞는 지문이죠. 반면에 우리 비교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수산 제조업 신고. 이거는 뭐였어요? 자체 완성적 신고였어요. 자, 비교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비진의 의사표시가 뭐예요? 뻥이죠, 뻥. 뻥. 자, 비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는 민법 규정. 이거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뭐와 같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뻥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어때요? 유효한 거예요. 민법 규정 적용 안 돼요. 이 무효 규정이. 세 번째, 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와 같은 흠이 있어. 내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서류 3장 갖고 왔는데 2장만 갖고 오셨네요. 그럼 바로 반려합니까? 신청서를? 아니죠. 뭘 해야 돼요? 바로 반려하면 안 되고 뭐부터 해야 돼? 반드시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이것도 얼마나 강조한 거야 내가. 보완을 요구해야 돼요. 그때 보완 요구 대상은 어떤 거예요? 먼저 꼭 보완을 요구해야 되는 건 어떤 거였어? 우리 행정절차법상? 구비서류 미비와 같은 형식적인 흠결이에요. 이런 건 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거든. 그죠? 하지만 이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에 형식적 절차적 흠은 포함되지만 실체적 발급 요건상의 흠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 보완이 될 수가 없는, 보통 이제 보완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 요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실체적 발급 요건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반려하는 거예요. 그냥 반려. 그럼 생각을 해봐. 봐봐. 내가 운전면허증 발급받으려고 그러는데 사진을 안 갖고 왔어. 그럼 바로 반려해요? 면허증 안 주는 거야? 아니죠. 뭐라 그래? 사진 가져오세요. 보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진 안 갖고 오면 그때 비로소 반려하는 거죠. 신청서를.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이가 9살이야. 10살도 안 됐어요. 초딩이에요. 초딩. 이제 갓 입학해갖고 8살, 9살이에요. 초등학교. 면허증 따러 갔어요. 면허 신청 제출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실체적 발급 요건상의 흠이지. 나이가 보정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반려하는 거지. 꼬마야 가라 집에. 그죠? 얘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은 3번. 요것도 이제 최신 판례 나오고 나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크게 들어가 있고, 그죠? 제목도 크게 색깔칠하고 달아놨고요. 네 번째,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무슨 신고?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다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죠? 맞는 지문. 지겹게 나온 거예요. 자, 11번.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공무원의 부작위. 자, 부작위라는 건 뭐예요? 법령상 요구되는 자기 의무를 불이행한 거죠. 그죠? 자, 그때 그 부작위가 공무원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즉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도 뭐에 포함된다? 법령 위반에 포함된다. 맞는 지문이죠. 이거 지겹게 나온 거예요. 또 빈출이자. 즉 법령 위반에서 말하는 이 법령이라는 건 넓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넓은 의미. 넓은 의미.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법령. 아이고 왜 이러니? 법령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된다? 조리상의 의무.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즉 불문법 원리죠. 이런 거 포함해서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이런 경우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법령 위반을 꼭 법 위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죠? 성문법 위반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문법 위반을 포함한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 자, 그다음. 자, 읽어보시면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의 조치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곧바로 그 조치의 위법성이 인정됩니까? 아니죠. 왜?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부합하는 조치를 했다고 해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조치를 했다고 해서 그 조치가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조치의 적법 여부는 뭐에 따라 판단하는 거야? 상위 법령, 법규성이 있는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자, 3번. 공무원, 우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지죠. 그때 그 공무원도 어떻게 해석한다? 넓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넓게 해석. 그래서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국가배상법 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다 따라하세요. 뭐라고? 국가배상법 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그죠?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일체의자를 다 가리키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누구? 교통할아버지. 공무를 위탁받은 사임. 그죠? 그리고 그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이든 한정적인 사항이든 불문한다. 따지지 않는다. 교통할아버지는 위탁받은 업무가 어때요? 그날 그 교통정리라는 일시적이고 안정적인 사항만 위임받았단 말이야. 그래도 공무원에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안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에 더 그러한 활동하는 자는 포함된다. 마찬가지다. 정답은 3번이죠. 틀린 거. 자, 네 번째. 요거는 뭐예요? 부작위와 인과관계를 물어봤어요. 이 부작위와 인과관계. 그죠? 이거는 내가 이거는 9급 시험, 7급 시험 통틀어서 지겹게 했던 거예요. 그죠?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부작위라는 건 뭐라고요? 부작위는 법령 등에서 자기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를 이행 안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부작위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때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부작위 때문에 이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것이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를 만들었어? 공식을 만들었다. 공식을. 그래서 그 공식이 뭐였다고요? 법령이 이러한 자기 의무를 부과한 취지 내용을 살펴본다. 그 취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에게 자기 의무를 부과한 취지가 바로 국민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무를 부과했어. 혹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이라든지 혹은 행정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거예요. 그때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 불이행과 부작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행정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면 그 공무원의 의무는 나를 위한 의무가 아니잖아. 나를 위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더라도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어떤 경우에 그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어떤 경우? 요거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라면 그래야 뭐다?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겹게 나온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빈출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12번. 취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자, 행정처분이란 시작. 재수업 들은 사람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나올 거예요. 행정처분이란 누가 주체가 나와야지. 누가 다시 해보자. 행정처분이란 내지 행정행위란 누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하는 뭐야? 비권력 행위예요. 이것도 다 포함됩니까? 상대방과 협의해서 하는 것들? 아니죠. 권력적 행위죠. 개념 표시.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예요. 공권력 행사. 물론 그 중에서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겠죠. 내지 효과. 직접.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대장상의 벌점 부과.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영향만 있죠. 왜? 벌점 부과됐다고 운전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 이후에 면허 취소 정지가 있어야 내가 운전을 못하잖아요. 그런 건 처분 아니었어요. 공권력 행사야지 뭐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같은 거. 그죠? 행정지도.
처분 아니었죠. 그 다음에 자, 법이 있고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다면 이 중에 행정처분은 얘예요, 얘예요? 얘지. 그러니까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얘가 되는 거지 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얘도 구체적인 집행행위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얘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면 대표적인 처분조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본 건 이거야. 행정청이래, 행정청. 행정처분할 때 이 행정청도 어떻게 해요? 광의, 넓은 의미의 행정청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직법상의 행정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런 일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만약에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면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행정청의 행위야 행정처분이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권력행위를 했다고 이게 행정처분입니까? 일개 사인이? 이해되시죠? 오케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즉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니라면,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질문이죠.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면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 국가가 국토위원 관리 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장애 기관이임 사무 처리에 관해서 누구를 상대로? 국가가 누구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게 허용되느냐? 이거 작년에 나왔던 거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자, 국가가 지자체장한테 지금 국가사무를 기관이임했으면 얘는 지금 무슨 지위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짱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일개 국가기관의 일부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얘가 상급자, 얘가 부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상황이. 물론 상황이. 그러면 얘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한테 뭐 하면 돼?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혹은 뭐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그죠?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얘가 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이러면 뭐 하면 돼요? 얘가 직접 취소하면 되잖아. 얘가 한 처분을. 소송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건축협의 취소. 이거 행정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우리 판례 처분으로 봤죠. 자, 지자체가, A라는 지자체가 B라는 지자체 동네에서 건축을 하고 싶어. 그럼 뭐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끼리 건축협의를 하죠. 근데 만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하게 되면 이건 어떤 의미야? 마치 우리 국민 입장에서 시장님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죠? 이거 틀렸죠? 행정처분으로 봐야 돼요. 행정처분.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지 관할 허가권자를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번 틀렸어요. 4번. 자,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끝났죠. 이것도 빈출 아닙니까? 자, 근거가 행정규칙이어도 그에 기한 집행행위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그 집행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처분이야.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죠.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이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여부는 그 행정규칙이 아닌 법규성이 있는 상위 법규명령 등에 의해서 판단하겠죠. 물론 이래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그 집행행위는 뭐가 되는 거야? 취소 소송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죠.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틀린 거. 자, 경찰관의 제지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제지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거야.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죠? 자, 봐봐. 한번 생각을 해봐. 경찰관이 당시 상황이 너무 위급하니까 약간 좀 힘을 썼어요. 이 범죄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완력을 썼어요. 통상적인 완력을 썼어요. 딱 그 상황에 맞는 완력을 딱 썼단 말이야.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지병을 앓고 있었어. 그거 어떻게 하냐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초하는 거지. 그건 나중에 알 수 있는 사정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보호 조치가 필요한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상황을 고려해서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경찰마다 달리 판단하면 안 되겠죠. 평균적인 경찰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요것도 사실은 요거 지금 계속 다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거 우리 7급 시험에서 계속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경찰관이 그 범죄 행위를 제지하는 거예요. 목전에 범죄 행위가 있으려고 하니까 이걸 제지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거 뭡니까?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이죠.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 맞는 지문이죠. 그죠? 이거 언제, 봐봐.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해 갖고 막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막 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칼 내려놓으세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성질상 의무를 명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렸다가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돼? 즉시 제압해야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즉시 강제죠. 그죠? 자, 그다음에 경찰관이 자 어쨌든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전부 다 빈출이에요. 전부 다 빈출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신 검문을 했습니다.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봐봐.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일단 경찰관이 지금 검문하는 거야. 그리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어요. 봐봐. 경찰관 복 입고 있어요. 나 그리고 실제 경찰이야.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지금 쫄려. 그지? 그래서 충분히 저 사람이 범죄 목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검문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신분증만 제시를 안 했어요. 이거 가지고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왜? 상대방도 충분히 경찰복 입고 있는 사람이 경찰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두는 것을 내고는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원래 유급보좌 인력을 두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법적 근거 없이 조례로 이러한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거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이죠. 법률 규정이에요. 그럼 법률에 지금 근거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조례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두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 지방자치법 법조문 그대로란 말이에요.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어쨌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기관이임 사무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대요. 자, 원래 기관이임 사무는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에요.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뭐를 했대? 위임을 하고 있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죠? 위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위임했기 때문에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군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돼요. 그러면 누가? 시도지사가 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야, 니네들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니까 제의 요구해라. 제의해라. 재의결해라. 이런 식으로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군수한테 제의를 요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의를 요구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주무부 장관이 직접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하면 군의에 누가 있어요? 군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군수가 있잖아. 군수가 이제 군의에다가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이야. 군수. 자, 군수 원래. 군수가 제의를 요구하는 거야. 그죠? 근데 군수한테 제의를 해달라고 누가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를 또. 누가? 시도지사가. 도지사죠. 여기서는 시도지사. 도지사죠. 도지사. 근데 도지사가 또 이걸 안 해.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주무부 장관이. 그죠? 자, 그래서 3번은 또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자, 요거는 좀 쉽지 않죠.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관리가 지자체의 이 장의 고유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관리가. 그죠? 이거를 뭐 처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요. 따라서 지방의회의 사전에 관여하도록 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절대 지방의회가 관여하면 안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왜? 고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에 관해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이고
1번 알았으면 이제 뭐 볼 필요가 없는데, 물론 1번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15번. 자, 요것도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정결 규정에 위반해서 원래의 정결권자가 아닌 다른 보조기관 등이 누구 명의로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했어요. 문제 있어 없어? 아무 문제 없다 그랬잖아. 정결 규정에 위반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처분권자인 행정청 이름으로 했으니까 문제 없다. 그러므로 얘를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무관한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무관한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임을 받았어요.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내부임을 했을 때 아직까지 권한자는 누구예요? 대외적으로는 얘죠. 그럼 B가 처분할 때 누구 명의로 해야 된다? A 명의로 해야 돼. 근데 B가 만약에 권한도 없이 지 명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관한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였죠. 자신 명의로 한 처분은 무효다. 맞는 지분이에요. 자, 그때 이 무관한 자의 처분은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무관한 자의 처분, 즉 무효지만 무효인 처분도 취소할 수 있죠. 그 무효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건 A예요, B예요? 적법한 권한자예요? 아니죠. B라 그랬잖아. B. B가 취소권자예요. 누구? 요 무관한 자, 무관한 자. 무관한 자가 스스로 싼 똥을 치운다.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시도지사는 국가사무로서 그에게 위임된 기관이임 사무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당의 시도의 규칙에 의해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이게 국가사무야. 국가사무를 시도지사가, 즉 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재위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뭐에 따라 해야 돼요? 규칙에 의거해서 해야 돼요. 규칙에 의거해서. 맞죠?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요런 사례 있었죠?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 이게 국가사무인데 뭐로 재임한 경우가 있었어요? 조례로 재위임을 한 경우가 있었죠. 우리. 그래서 조례로 재위임을 해가지고 누가? 구청장이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했어. 요 사례. 요거 비교를 해두세요. 자, 이건 조례 대상이 아니에요.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죠. 왜? 무슨 사무니까? 국가사무란 말이야. 국가사무니까 이 조례는 뭐예요? 무효였죠. 조례로 이런 식의 재임 규정 두면 무효였어요. 그리고 이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처분. 이 처분은 뭐로 봤습니까? 이거는 또 무효로 보진 않았죠.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닌 걸로 봤어요. 위법이 뭐하진 않다? 명백하진 않기 때문에. 요거까지 자 체크. 리을.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자, A가 B한테 지금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을 수여했어. 그러면 자 보면은 A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피대리관청이라고 하고 얘는 대리관청이에요. 그럼 실제 처분은 얘가 하겠죠. 하지만 처분 권한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대외적인 처분 명의자 권한자는 A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럼 이제 B가 처분을 한다고 할 때, 그죠? 원칙적으로 B는 자신이 A의 대리임을 밝혀야 되겠죠. 즉 B가 처분을 하는데 대리 관계를 명시했어요. 밝혔어요. 밝혔을 때 피고는 누가 됩니까? 피고는 나는 대리인에 불과해요.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할 거야? A죠. 자, 반면에 대리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명시하지 않고 B가 처분하게 되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처분권자로 봐요? 당연히 얘가 원래부터 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그냥 처분권자인가 보다 라고 하고 피고를 누구로 설정해야 돼요? B로 설정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문제죠. 바로 얘가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주제 넘었죠, 지금. 지가 마치 처분청인 것처럼, 원래 처분명의자인 것처럼. 대리관계는 밝히지 않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아이, 저놈 이거 대리인에 불과해. 다 알아, 상대방이. 자, 그때는 피고가 누가 됩니까? A가 돼요. 즉 피대리관청이 되는 거예요. 피대리관청. 자, 보시면 대리관계를 명시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거를 가야 되겠죠. 요거. 자, 그런데 자신의 처분 명의로 있는데 지금 B가 지금 자신 명의로 처분했어요. B가 지금. 그럼 비록 처분 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실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처분을 했고,
자, 처분 명의자는 물론 상대방도 그 행정청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해서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다. 다 알아. 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피고로 한다? 자, 피고는 A가 된다는 얘기야. A. 처분 명의자인 대리기관 아니죠. 대리기관이 아니라 누굽니까? 피대리기관이에요. 피대리기관. 그래서 리을은 자, 틀렸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정답 2번 맞죠? 앞에서 다 맞는 거였으니까. 오케이. 자, 16번.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이게 보통 총론 범위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순수 강론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총론 범위도 살짝 섞여 있어요. 물론 총론도 플러스 돼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해서요. 어떠한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제결을 했어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 재결을 취소해달라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 내 땅 수용해 가는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대신 이것도 보상 항목에 포함시켜서 돈 더 달라는 거예요. 보상 항목에 포함시켜서 돈 더 달라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항고 소송이 아니라 뭐예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되는 거예요. 물론 토지 소유자가 되겠으니까 감액은 아니겠죠. 증액이겠죠. 증액. 그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일 거예요. 증액.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이고요. 그리고 그때 피고는 누가 된다? 피고는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청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재결 신청 거부했어요. 그럼 뭐로 봐야 돼요? 일종의 거부 처분으로 해야 돼요. 신청에 대한 거부를 거부 처분으로 봐서요. 뭐로? 항고 소송의 방법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항고 소송. 자, 그다음 세 번째. 수용 재결이 있은 후에는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 시행자 사이에 다시 협의를 하는 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야. 원래는 필요적 협의 전치주의죠. 협의를 하고 사업 시행자랑 협의가 안 되면 뭐로 갑니까? 재결로 가죠. 그리고 이제 이 재결 신청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사업 시행자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요거 재결 좀 신청해 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그때 그를 거부하면 뭐 항고 소송으로 다투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봐봐. 협의를 먼저 거치도록 한 취지를 보세요. 그럼 우리 법이 되도록이면 수용 재결로 가려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도모하기 위한 거예요? 협의를 권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되도록 이거를 협의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법도 토지를 강제로 뺏는 이거보다는 이거부터 해라. 이게 안 되면 비로소 이거 가라야. 자, 그래서 봐봐. 이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요. 여기로 갔어요. 수용 재결. 행정청이 즉 토지수용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뭐를 했어요? 지금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그 이후에 다시 협의하는 게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야.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야. 왜?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협의가 우선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다시 협의해서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도록이면 협의로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설령 수용 재결이 있은 후라 하더라도 다시 협의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3번 X. 자,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이죠. 자, 토지 소유자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요거 토지수용위원회 요거 재결 신청해 주세요 라고 이제 청구를 하는 거란 말이야. 맞죠? 이것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걸로 봐야 돼야 안 돼요? 이것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도. 자,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는 재결 신청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정답은 4번. 자, 17번 옳은 것은 요거 지역에 나온 거죠.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야.
이거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죠.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맞는 지문이야. 근데 뒷부분이 틀렸어요.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게 틀렸어요. 준용된다. 가처분 가볼까요?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잠정적인 구제 조치죠. 그죠? 가구제 수단이에요. 가구제 수단. 그때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뭐가 있어요? 집행정지라는 게 있어요. 집행정지. 이 집행정지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취소소송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취소소송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는 이제 준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집행정지 준용하죠. 부자기업 확인 소송에는. 이거는 정지 대상인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준용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 소송에도 이를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집행정지 규정을. 이 취소송의 규정을 준용을 안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얘도 가구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행정소송법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요. 얘는 집행정지가 안 되는 대신 민사소송법상의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얘는. 이게 당사자 소송인지 그리고 당사자 소송에 요거 준용되는지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2번.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원래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입니다. 근데 잘못해서 어디로 했어요?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를 했어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최신 판례 할 때도 정리를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아마 실수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자, 원래는 무슨 사건이야? 행정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뭘로 제기했어요?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죠, 지금. 그때 얘네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의 조치. 이걸 물어본 거야. 민사법원 이거 어떻게 되냐 이 얘기야.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자, 민사법원 입장에서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들이 행정소송으로 심리하면 돼요. 민사법원이지만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소변경이 필요하겠죠. 소변경. 소를 변경해야 돼요. 행정소송으로. 소를 변경해야 돼요. 그럼 소변경만 한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소변경은 여러분들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죠. 얘네들이 알아서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소변경 신청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민사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면 돼요. 반면에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아요. 얘네들은 오로지 민사사건만 심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때는 관할법원에 여기다가 뭐를 하는 거야? 이송을 하는 거야. 이송. 이때는. 요 문제야. 이때는 이송을 하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이송을 할까? 생각을 해봐. 얘가 만약에 행정사건으로 제기를 했어. 제대로. 그럼 여기서 받아줄 수 있는 경우에 이송을 하겠지. 만약 어차피 제대로 행정 소송으로 제기를 해도 어차피 뭐야? 각하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송을 해야 안 해? 그때는 이송을 안 해요. 어차피 여기다가 행정소송 제기했어도 뭐 제소기간 도과해가지고 안 받아주는 상황이야. 그럴 때 굳이 이송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이송을 해야 하는 건데. 자, 보세요. 판례 읽어볼게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잘못했고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를 했어요. 자, 그때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수서법원은, 즉 민사법원이죠. 얘는 당해 소송이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을 도구한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이송하여야 한다. 명백하지 않는 한. 어차피 제소기간 도가 있으면 이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봤자 이제 안 받아주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3번. 자, 재건축 조합이 지금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얘가 새로이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요건 절차를 거쳐 조합 설립 변경 인가처분을 받았어요. 그때 당초의 조합 설립 인가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얘가 유효함을 전제로 뭐 시공사 선정 등의 후속행위를 했대요. 이렇게 후속행위를 했대요. 근데 이 후속행위는 뭐? 얘를 A라고 하고 이 후속행위를 B라고 할 때 A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러한 후속행위를 한 거야.
자, 그때 특별한 선임난 당초 A죠.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처분.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소화할 이익이 있대 없다. 있다라고 와야 돼요. 있다. 왜? 얘네들은 어차피 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얘가 효력이 부정되면 취소송을 통해서 만약에 취소 판결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효력이 제거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 3번은 자, 틀린 지문이다. 근데 봐봐 여러분들 1번 좀 꼬안했어요. 2번 좀 꼬안했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약간 생소해. 근데 4번은 뭐야? 정답이 너무 빈출이에요. 빈출 중에서 빈출이야. 자, 취소 소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됐대요. 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게 인용되려면 과세 처분이 취소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세 처분이 취소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려면 당해 처분이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서 취소돼야 돼요. 그래서 취소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취소가 확정될 필요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잖아요.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다. 너무 빈출이에요. 정답은 자, 4번. 자, 18번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 이 승인은 뭐라 그랬어요? 인가라 그랬어요. 인가. 그죠? 구성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거야. 그죠? 맞는 질문.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특허. 여기서 인가는 특허다. 뭐 이 조합에게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자,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3번은 잠깐만 건너뛰고 4번으로 가볼게요. 자,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누가? 그냥 동네 토지 소유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행정주체가 아니에요.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런 거 할 수 있어요? 공익사업 같은 거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게 누구랑 차이점이야? 누구랑 차이점이야? 재건축 조합과의 차이점이죠. 얘네들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행정주체. 하지만 얘는 행정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경우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래요. 그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처분. 얘는 이거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한다. 할 수 있게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특허.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서. 귀하오가 특허잖아요. 특허예요. 특허. 그죠? 인가처분은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그러므로 행정주체가 아닌 단순한 토지 소유자들이 작성한 사업시행계획. 이거는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행정처분이 아니죠. 맞는 질문이죠. 행정처분이 아니죠. 반면에 재건축 조합이 만약에 얘네들이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 조합이 만약에 조합이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인가고시 되었다. 그럼 얘는 뭐예요? 행정처분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다 아는 지문이에요, 이게. 정답 3번이죠. 3번. 자, 보세요. 재건축 조합의 정관 변경. 자, 조합도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조합 내부에 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 법에 대한 시장 군수 등의 인가입니다. 법을 바꿨잖아. 법을 바꿔서 인가를 한대. 자, 조합은 정관 바꿀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이번에는 캔이야, 캔. 할 수 있는데 인가를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뭐야? 이 인가는 보충행위예요. 보충행위. 효력 보충행위. 바로 인가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얘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해서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로서 즉 인가입니다. 자, 근데 그 인가의 효력이 인가를 받으면 효력이 완성이 되잖아요. 걔가 소급할 수도 있고 소급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토지거래계약 허가 있죠. 토지계약 허가는 규제지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이 효력이 없다가 인가를 받으면 계약이 효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 소급해서 그 계약을 처음 체결한 시점부터 유효한 걸로 바꿔줘요. 인가를 받으면. 근데 얘는 소급효가 없어요. 소급효가 없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야.
정답은 3번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기본행위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일종의 얘도 나름대로 법이에요. 자치법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법이란 말이야. 법이라는 건 바뀌면 어때요? 바뀌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바뀌기 전부터 옛날 그 규범까지 싹 다 바뀌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정관을 지금부터 바꿨으면 어떻게? 이때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야. 소급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건 좀 어려웠어요, 3번이. 나머지가 사실은 우리 총론범위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쨌든 정답이 이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대기환경보전법상 개선명령에 관한 다음 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법조문을 갑자기 제시문으로 등장이 돼갖고 나는 이게 당연히 강론 문제겠거니 하고 이제 넘기려고 그랬는데 강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총론 문제였어요. 이런 건 너무 자세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면 이거야. 결론은 환경부 장관이 이게 막 오염물질이 너무 많으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개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얘한테 있다는 거. 제목도 개선 명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요 정도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바로 지문으로 오셔야 돼요. 자, 1번. 환경부 장관이 위 법률 33조에서 즉 법률에 따라 이제 법률에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할 때와 개정했을 때. 아, 법률에서 지금 뭐를 만들려고 그랬어. 뭐를 만들려고 그래서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 행정입법을 한 거잖아. 행정입법을 했어요. 장관이. 그럼 이거 할 때 뭐가 적용돼요? 국회법상 의회 송부제도. 맞잖아요. 행정입법 할 때, 즉 상위법을 전제로 하는 행정입법을 했을 때 10일 이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싹 다 보내야 돼요. 그죠?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법을 만들 때 또는 개정할 때 폐지할 때 전부 다. 맞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할 때도 어때요? 보내야죠. 10일 이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내야 된다는 거. 이게 국회법상의 의회 송부제도였어요. 맞는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사례로 나니까 조금 이제 이게 맞는지 헷갈렸을 거예요. 취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너무 쉬운 거지. 자, 인근 주민이 환경부 장관한테 개선 명령 좀 해주세요. 배출 오염가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 거부가 행정처분이어야 취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요. 항고송 제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인근 주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에 반드시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신청권 있는 자의 거부만이 거부 처분이 된다는 거. 빈출, 이거 뭐 당연히 빈출도 아니 기본기지, 기본기. 그죠? 자, 그다음에 인근 주민이 배출 시설에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서 생명, 건강, 야, 이건 심각한 거죠.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자, 앞에 보시면 재량으로 돼 있어요. 재량. 개선 명령을. 하지만 우리 어때요? 국민의 건강, 어떤 뭐 생명 이런 데 심각한 위해를 미치고 있으면 그때도 맨날 재량이에요? 아니지. 이때는 재량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영으로 축소할 수 있죠.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량권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땐 재량이 원래는 이렇게 이만큼이었는데 위험할 때마다, 위험의 정도가 늘어날 때마다 재량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영으로 수축하면 어때요? 그때는 무조건 개선 명령을 발해야 되겠죠. 재량이 영으로 수축 이론이에요.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견해에 의할 때 공권 성립의 3요소가 있었죠. 공권 성립의 3요소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가 누구한테? 이거를 이렇게 쓰자. 쉽게 쓰자. 좀 어렵게 쓰지 말고. 자, 행정청한테 누가? 법이 뭐를 부과해야 돼요? 법이 의무를 부과해야지. 봐봐요. 내가 뭐를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대. 그럼 이게 권리예요? 요구한 사람의 권리예요? 아니죠. 내가 뭘 요구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뭐를 해야 이게 권리지. 얘한테 의무가 있어야 나한텐 권리가 되는 거야. 내가 뭐를 요구하면 행정청 너는 뭐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죠.
사익보호성. 처분의 근거법률이나 관계법규가 그 개인의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익보호성.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마지막이 소구력 내지 의사력. 소송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 두 가지. 이게 전통적인 견해였죠. 공권 성립의 3요소가. 이 두 가지만이 공권 성립의 요소다. 이게 뭐요? 새로운 견해죠. 세 번째는 필요 없다. 이게 이요소론이었어요. 이요소론.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죠, 오늘? 다시 써볼게요. 예쁘게. 이요소론. 자, 어디까지나 사익보호성은 어떤 견해에 의해도 공권 성립의 요건이에요. 그러면 사익보호성을 따질 필요 없이 인근 주민에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건 틀린 거죠. 사익보호성이 인정돼야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공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정답은 자, 4번이 되겠다. 19번은 알맹이는 별거 없어요.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고 생긴 것만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20번이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접견 내용 녹음 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슨 법적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짜증나죠. 참아야 돼요. 수위 의무가 발생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권력적 사실행위. 사실행위 중에서도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됩니까? 행정처분에 해당하죠.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자, 처음에 A라는 소가 제기됐어요. A라는 소가 제기됐어요. 그 이후에 B라는 청구를 추가하거나 혹은 B라는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소를 얘로 변경하거나 B라는 소송도 추가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때 얘의 제소기간, 도가 여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야. 기준. 자, 예를 들어서 얘는 2022년 뭐 1월 1일에 제기됐어요. 혹은 근데 추가되거나 변경된 B라는 청구는 예를 들어서 22년 7월 1일에 제기됐어요. 얘는 좀 늦게 제기됐잖아. 그죠? 그럼 얘는 제소기간 도가인지 여부를 얘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얘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죠? 원칙. 이 제소기간 도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추가 5월 변경 시. 즉 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때를 기준으로 90일 1년을 도가했는지 안 했는지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원래는 추가 변경 시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언제? 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초에 처음 소를 제기한 시점 있죠.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빨리 제기된 걸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 행정소송법상에 피고 경정이 있을 때 피고 경정. 바뀐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 얘도 이때 제기된 걸로 봐줍니다. 행정소송법상의 피고 경정. 행정소송법이죠. 행소법 이렇게 적을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소종류 변경이에요. 이거는 다른 법상의 소변경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의 소변경이에요.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소변경. 됐습니까? 아무 변경이라 다 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은 요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소종류 변경이란 말이 나와. 행정소송법상의 소변경.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A의 청구 취지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B 청구를 포함해요. 한마디로 얘를 제기했을 때 얘도 같이 제기된 걸로 봐주는 거야. 왜? 얘를 구하는 취지에는 B를 구하는 취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게 어떤 사례가 있어요? 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취소 청구를 병합하는 거야. 이때. 그때 우리 판례 뭐라고 합니까? 무효를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무효 확인소가 적법한 취소 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다면 얘 또한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봐주겠다. 이때를 기준으로. 그죠? 이건 예외야. 근데 이건 뭘 물어봤습니까? 이거는 원칙을 물어본 거야. 원칙. 이거 원칙을 물어본 거야. 원칙. 이런 단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언제를 추가적으로 병합된 소의 제소기간 기간 준수 여부는 언제 청구 취지에 추가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추가 변경 신청 시. 됐습니까? 오케이. 3번. 이거 집행정지에 대한 판례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상식 문제, 집행정지를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자,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취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났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겠죠. 정지될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지만 당장 내가 낼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 처분 자체 지금 당장은 효력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과징금 납부 기한은 더 이상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진행이 안 되죠. 왜? 정지됐으니까. 그리고 이 집행정지 결정이 주문에 표시된 종기의 도래. 이러면은 종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행정지 결정이 이렇게 도래되면 집행정지가 이제 실효됩니다. 이때 비로소. 그럼 집행정지가 실효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과징금 납부 기간이 다시 진행하는 거죠. 이때부터. 맞는지. 그다음 네 번째. 요거는 뭘 물어봤냐면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인지를 물어본 거야. 자, 우리 소송은 원칙적으로 뭐가 원칙이에요? 소송은 이건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행정소송도 뭐가 원칙이야? 원칙은 당사자주의예요. 당사자주의. 심판, 즉 법원은 무슨 역할만 하는 거예요? 축구장에 선수한 다리 심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시합은 누가 주도해요? 선수, 두 명의 선수가 양쪽에 선수가 주도하는 거지. 원고 피고. 법원은 그냥 팔짱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당사자주의라고 그래요. 이 당사자주의를 우리 이제 두 가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라고 하죠. 변론주의. 변론주의. 한마디로 소송의 개시 대상 종료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원고가 소송도 제기를 안 했는데 법원이 알아서 소송을 열어줘요? 아니잖아. 그죠? 변론주의.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걸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증명해야 된단 말이야. 법원이 야, 너 그 증거 왜 안 내냐? 너 그러면 네가 이길 텐데. 내가 해줄게 그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원고가 이길 수 있었어. 그래도 법원은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그냥 바라봐야 돼요. 물론 예외적으로 성명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이다. 자, 그때 우리 행정소송은 예외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직권 심리주의를 가미하고 있죠. 이 직권 심리주의라는 건 약간 선 넘는 거예요. 약간 법원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선수 둘이서 싸우는데 막 이렇게 막 스탑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끼어드는 거야.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야? 예외적인 거예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뭐야? 당사자주의, 즉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만 간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직권심리주의라는 거.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법원이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사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징금을 뭘로 바꿔볼까? 영업정지로 한번 바꿔보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했었어요. 담배 판매 사실 이유로. 행정청이.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봐봐. 행정청이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을 정지했어요. 근데 법원이 봤더니요,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청은 어쨌든 담배 팔았다고 지금 영업정지했는데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담배를 판 사실이 없어요, 이게. 근데 법원이 아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청소년에게 술은 팔았거든. 술은 팔았거든. 근데 행정청이 이거 주장했어요? 아니죠. 담배 판매 사실만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법원이 뭐라 그래? 야, 임마! 야, 담배는 물론 인정 안 되지만 너 술은 팔았잖아. 이거 술 판 거 인정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적법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거 어때요? 선 넘었죠. 직권심사주의 한계를 지금 넘는 거예요. 넘는 것. 넘는 거다. 넘는 거다. 왜? 행정청이 처분 사유로 주장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런 처분 사유 있잖아. 이러면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법원이. 선 넘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직권심사주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정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조금 이제 생소하고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뭐 7급 시험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히 이제 올해 시험 다 끝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올해 올려드린 이 해설 강의들을 곱씹어 보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이 지문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